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이어갈 텐데요. 전화 문자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요, 제노포커스를 예. 12,200원에 한 30%까지 네. 보였거든요. 1,200원에 네, 몇 퍼센트 보유하고 계세요? 30%요. 30%. 네. 와, 손실이 제법. 지금 네. 손실이 완전 막 아이고. 반타작이라서 이걸 도대체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게요. 제가 지금 차트 보고 있어도 속쓰리네요. 김태혁 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요, 제노포커스 네. 자체가 안 좋아서 떨어지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진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도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이 많이 올라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종목들도 대부분 자리를 다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제노포커스도 제약바이오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투심 자체가 많이 죽었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결국엔 상승을 하려면 바이오 종목들이 시총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수급을 받고 올라가야지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간다. 제노포커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심이 예전보다 더 살아나게 되면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폭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6,400원에서 9,600원 사이가 하나의 박스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4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사실상 안심하셔도 돼요. 결국에는 박스권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하나의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크게 높으신 편은 아니라서 12,200원까지는 이제 기대하기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 6,400원 부근을 확실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 6,400원 다시 한번 오게 되면 이제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어제 이제 최근까지도 해도 8월 14일 날 뭐 5.93%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반등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반등한 시점이었고 결국에는 이 또한 이제 계속 반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나 수급 자체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살짝 지금은 반등이 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장이 결국에는 올라오게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이유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가 나왔다 흑자 나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부채 비율 또한 15%면 상당히 저도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보율 같은 경우는 455% 정도 되니까 확실히 좀 예전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돼 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다리면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6,400원까지 올라오면 안심하시고요. 다만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올라오지 못할 경우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4,900원대를 확실하게 이탈을 해버리면 여기서는 투면상이 나오게 되고 이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9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 의견들이니까 이렇게 가격대 이제 말씀드린 가격대 꼭 보시고 6,400원대 올라오면 꼭 한 번 더 상담 요청하시고 4,900원대 오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면서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6,400원 통과하면 진행을 더 해서 기다리라 말씀이죠? 네, 6,400원대는 안심하시고 기다리시면 되시고요. 더군다나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까지 만약에 터지면서 한번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본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만 투자하면 좀 올라오긴 오겠네, 그죠? 예, 일단 시장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시청자님 혹시 한 네네. 6,400원대에서 또 불안하시면 왜냐면은 시장이 어떤 또 그때 분위기가 네.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쯤 연락 주시는 거 어떨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제노포커스 말씀드렸고요.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더 열렸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좀 가벼워지네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네, 예쁜 언니들 아주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엠젠 플러스요, 7,100원에 예, 20%거든요. 25%? 25%, 7,100원. 예, 근데 많이 밀렸다가 오늘 조금 올라오는데 맞아요. 예.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해서요. 좀 더 들고 가면 괜찮을까? 네. 예, 오늘 관련주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게 또 급반등은 주긴 하는데 이거 택도 없다 더 올라야죠, 그죠? 네, 그전에 얘네들이 한 14,000원씩 막 이렇게 갔다가 예. 많이 밀리길래 샀더니 오늘 또 조금 올라오길래. 그러네요.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일단 요 종목군 첨생법 관련주인 건 좀 알고 계시나요? 네네, 그게 통과돼가지고. 근데 그동안 뭐 이 재료 가지고 못 올라갔던 이유가 사실상 그 한일 무역 갈등으로 그 어떠한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수급이 이제 전체적인 주식시장 수급이 반도체 관련 소재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바람에 네. 지금 뭐 엠젠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이오 업종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들어서 이제 지수 반등 오면서 오늘부터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오늘 보시면은 뭐 첨생법 관련주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나 주도주인 뭐 셀로미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단순히 또 엠젠 플러스도 오늘 뭐 10% 이상 급등한 건 아니지만 주도주를 따라간다는 거는 어찌 됐든 여기 기술적 반등이라고만 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갈 자리에서 못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이 7,000원대에 사셨을 때가 사실 그때부터도 첨생법이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근데 갈 자리에서 못 갔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 탓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올라간 이유가 사실상 첨생법으로 엮여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여태까지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신 거잖아요. 예. 오늘은 상방 추세 또 보셨으니까 요거는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지금 셀로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앞으로도 이러한 뭐 바이오 업황이라든지 악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지수 안정화되면서 바이오부터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엠진 플러스가 뭐 주도주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기술적으로나 지금 지수를 보나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봐요. 그럼 오늘 올라가면 얼마까지 볼 수 있죠? 근데 1차적으로는 8,000원이신데 뭐 네.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시잖아요. 사실상 매수가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1차적으로 8,000원까지 왔을 때 여기서 시장 상황이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럼 뭐 2차적으로 10,000원에서 12,000원도 보지만 아직까지 뭐 6,000원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봐도 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때 8월 달에 떨어졌던 이유가 8월 5일자에 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24% 이게 급락했던 요인이 이제 뭐 바이오업계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던 거거든요, 사실상. 네. 그럼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다시 요 매물들을 메꿀 수 있는 어떤 수급이 당연히 들어올 게 보여지고요, 저는. 1차적으로는 8,000원까지는 오기 때문에 만약 요 구간 도달했을 때 가격대 오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은 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도 예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상담도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애청자님이시다. 그죠? 네. 예, 앞으로도 자주 연락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네, 에너지 힘을 사랑해요. 받네요. 예, 감사합니다. 엠젠 플러스 일단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말씀드린 가격대 왔을 때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릴까요? 네, 문자 많이 주고 계시네요. 램 테크놀로지 먼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8,120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대요. 이게 좀 많이 떨어지다가 오늘 어느 정도 살짝
반등은 줍니다. 김태욱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장이 떨어질 때 올랐던 종목들은요.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떨어질 때 올랐던 종목들은 결국엔 시장이 올라가면 오히려 조정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 떨어졌던 종목들은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똑같이 따라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키 맞추기 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텐데 일단 지금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불산에 대한 이슈,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해서 일본 수출 규제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올랐던 종목이죠. 결국에는 이런 테마주들은요, 결국엔 떨어지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폭삭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보시게 되시면 제가 미리서 선을 그어놨습니다. 7,180원 부근과 6,520원 부근을 미리서 그어놨는데 현재 구간에선 고점을 찍고 떨어지게 되면서 8월 8일 당시에 이제 저가 마이너스 12%에서 이제 고가에는 5.9%까지 약 18% 정도는 이미 반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만큼 한 번씩은 결국에는 이제 많으면 두 번, 세 번까지도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반등에서 무조건 솔직히 물렸다고 하면 여기서는 꼭 나와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 7,300원대를 잘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도 소폭 반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런 테마주들은요.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고 테마주를 얻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고 산업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지금부터 크게 올라가기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본전에서 매도 의견 드리고, 만약에 7,100원대, 7,080원대를 확실하게 이탈하게 되면 6,5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000원대, 7,080원, 7,100원대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면 손절 의견 드리고, 이제 본전 오게 되면 매도 의견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시장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결국엔 바닥 구간에 있던 종목들이 이슈를 터트려서 올라가거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노리시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힘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더 유효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매수가 근처에서 처분 의견 나왔습니다. 하단만 꼭 기억해 주세요. 7,100원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 주십시오. 빠르게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 이어서 볼까요? 매수가 11,760원, 비중 30%. 실적은 괜찮던데 계속 들고 있을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체크 도와주세요. 일단 이건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사실 올랐던 이유를 보자면은 사실 일본 불매운동 관련 반사이익으로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시장 흐름상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일본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다행인 것은 차트상으로만 보셔도 추세 자체는 아직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손절가랑 목표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9,800원을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을 한다면은 그때 이제 손절을 하시되, 지금 오늘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게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죽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한 번 정도는 더 기술적 반등으로 12,000원까지는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요 지지 구간에 이탈하지 못한다면은 9,800원 아래로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매출액은 이번 분기 실적 보시면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을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게,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라는 것은 어쨌든 매출액은 늘었지만 그만큼 회사에서 뭐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별로 없다, 적자 전환이다라고 봤을 때 이게 재무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어떠한 뭐 일본 불매운동 관련 수혜 테마, 기대감, 그리고 뭐 소주값 인상, 이런 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종목일수록 기술적 반등으로 푸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한 번은 아직까지 오늘 지지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12,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드리되, 만약에 9,800원을 이탈을 한다면 9,800원 아래로는 이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00원.
그 일본 불매운동 관련 이렇게 테마주, 일명 이제 애국 테마라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테마주에 대한 관점도 동일하세요? 이 큰 테마는 이제 꺾이고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남았다라는 관점? 네, 왜냐면은 이게 시장 흐름상 이미 추세는 죽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나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아직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는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아직까지 반등의 여지는 있으나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진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통해서 관련 테마주까지 점검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 주십시오. 이번에 이어서 캠시스 볼까요? 매수가가 2,140원, 비중 20%, 매매 전략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현재가가 2,24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소폭 수익 좀 보고 계신데 이거 축하드려야 될까요? 이거 더 들고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더 들고 가셔도 되고요. 일단 캠시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MC넥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파워로직스라든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캠시스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 자체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파나소닉 등 이렇게 여러 이제 대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카메라 자체가 앞으로 가까운 미래라고 하죠. 이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즘 신차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보고 인식을 하고 자율주행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카메라가 계속 중요하게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를 했을 때 되게 카메라 화질이 뭐 세계 최초로 되게 좋다 이렇게 이제 언급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카메라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발달되고 발전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미지 센서에 대한 투자를 계속 발표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는 캠시스 자체도 수혜주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224일선, 488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두 선, 장기 이평선 자체를 잘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졌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추세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라면 기본적으로 크게 올랐던 자리 6월 10일 날 10% 상승을 하게 되면서 대량 거래량이 분출되었고 현재 구간까지 돌파를 하게 됐잖아. 고점을 찍고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으나 다만 7월 18일 날 9% 오르고 좀 이제 매물이 많은 관계로 위쪽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2,35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350원 부근 자체가 중심값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2,350원을 돌파하게 되면 고점 부근인 2,600원 내지 2,700원대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값 자체를 돌파하게 되면 큰 상승폭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중심값에서 다시 밀리게 되면 2,080원 내지 2,1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2,35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 의견 드리고 2,350원을 확실하게 안착을 한다. 그러면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중간 가격에서 분위기 어떤지 꼭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진짜 큰 수익으로 연결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캠시스 들여다봤고요. 다음 분 문자 체크 도와드릴게요. 서울 옥션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160원에 비중 15%. 한숨만 나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눈물. 그러게요. 주가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부진 이후에 우하향 곡선으로 꺾였거든요. 이수리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매 특성상 사실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약간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에서도 그대로 보이듯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소외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시장 지수에 따라서 지금 같이 주가 하락한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보시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당분간은 수급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찌됐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도 조금 받쳐줘야지만 어떤 올라갈 모멘텀이라는 게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8월 6일에 이제 최저점 5,300원 단기 바닥 구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실 때는 7,000원까지 올 수도 있지만은 2차적으로는 또 8,000원까지도 온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9,000원까지 오기까지는 사실상 뭐 재료라든지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 흐름상 봤을 때는 이것도 기술적으로 조금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7,000원 선에서 이제 지수 안정화되면서 올라올 겁니다. 이 종목군도 뭐 크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7,000원 왔을 때 비중을 그냥 축소를 해주시고 어차피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뭐 실적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분할 매수해서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아마 더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네요. 기술적 반등 7,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가능성이고 그때 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덧붙여 드렸습니다. 혹시 망설여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서울옥션까지 들여다봤고요. 전화 먼저 받고요. 잠시 뒤에 문자 더 보겠습니다. 연락 계속 주고 계시고요. 전화 받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네네. 아유, 안녕하세요. 고운 목소리. 예, 어떤 종목 들고 감사합니다. 계세요? STI요. 예, STI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750원인가? 예? 14,750원. 750원. 비중은요? 비중은 20도요. 비중 20%. 네, 아, 근데 수익 이게 보고 이제- 계세요. 예, 이게 어제 좀 제가 신청을 했는데 예. 연결이 안 돼가지고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한 5% 정도 팔았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지금이라도 그래서요. 연락돼서 다행입니다. 이거 더 들고 갈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김태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TI 너무 좋은 종목 잘 들고 계시는데 일단 네네. STI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네.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급등을 하고 이런 부분이 네. 있으면서 지금 계속 순환매로 돌면서 수급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뭐 예전에도 뭐 EUV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된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직접적으로 삼성전자하고도 거래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상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네. 계속 EUV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더 들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네. 현재 6%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중심값 자체를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 15,700원대를 향하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15,400원대를 깨지 않고 안착을 제대로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네.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까지 목표까지 잡고 대응하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네. 이제 뭐 전기차하고도 엮여진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수급을 계속 받고 있는 흐름이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신용 비율이 약 6.6% 정도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사실 좀 신용이 좀 물량이 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다 네.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정고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가 18,000원대, 19,000원대 사이에 오게 되면 뭐 네네. 목표가 잡고 차익 실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네. 여기서 밀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15,300원대, 만약 15,300원대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안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해서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15,300원대 차익 실현 이제 매도 라인 정해드리고 18,000원에서 19,000원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또 수익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지금 제가 추매해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일단 오늘 오르고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면요. 추가 매수할 때 가격대를 좀 정해 드릴게요. 이제 네. 추가적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나간다고 하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조정을 소폭 받는다. 그런데 조정을 받게 되면 사실상 15,300원에서 15,000원 사이를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15,300원을 잘 유지하게 되면 15,300원 부분에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 매수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예, 우리 그리고요. 시청자- 예.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예. 그 어제 보니까 뭐 자사주 처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공시 뜬 거 보니까요. 네, 체크 도와주시죠. 네, 일단 자사주 처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지분 분석하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사실 자사주 처분을 하게 되는데 성도 ENG 쪽에서 이제 8,000주 정도는 장내 매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6월 20일에 이제 매도했던 부분이 보이는데 뭐 이 정도 네네.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8,000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괜찮은가요? 근데 괜찮게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아, 예. 아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행복한 고민하고 계세요. 아, 제가 걱정이 좀 돼가지고 자사주 처분 때문에. 예. 일단은 저희가 네. 입절가 꼭 기억해 두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너무 15,300원.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네, 그리고 위로는 네. 18,000원, 19,000원 상단 네네네. 열어놓고 대응하세요. 예,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좋은 대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하나생명이요. 하나생명.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00원에 30%요. 2,400원에 30%? 2,400원. 예. 아이고, 저 하나생명이라고 해서 와 이거 손실 크시겠다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덜 하세요. 최 근래에 매수하셨어요? 예. 아유, 저 얼마나 놀랐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바닥권에서 너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생명은 금리 정책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방향이 약 뭐 8, 90% 정도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현재 약간 대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금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보여졌을 때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시면은 현재 뭐 매출액은 1분기에도 크게 늘었지만 뭐 영업이익이 뭐 눈에 띄게 뭐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이건 좀 감소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뭐 대외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뭐 미국 측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부터 지금 연결 잠정 영업이익을 보셔도 지금 2019년, 2020년, 21년까지 또 뭐 큰 폭으로 그게 이제 실적으로 연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 이제 또 상황상 모르는 거겠지만 지금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뭐 매수가가 지금 거의 근처에 비슷하게 계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구간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지수 안정화되면서 당연히 모든 종목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급락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2,750원에서 2차적으로는 3,25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또 보시면은 정말 큰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이게 사실 추세 자체가 상향 추세였던 적은 없었어요. 예, 계속해서 어쨌든 하향 추세로 내리받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실 때는 뭐 최바닥권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주식에서 저는 모멘텀이랑 재료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장 흐름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약간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일단 요거를 조금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2,750원까지는 충분히 오실 수 있으니까 얼마요? 2,700원? 2,750원이요. 아, 예. 요때 가셔가지고 조금 익절해 주신 다음에 그때 아마 또 더 수급 좋은 종목들 많으시니까요. 네, 교체하셔갖고 꼭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세요.
네. 네, 힘내십시오. 네, 하나생명 이렇게 체크 도와드렸고요. 문자 빠르게 봐야겠네요. 네, 여러분 문자 주고 계세요. 네, 9일제지 보겠습니다. 매수가 5,520원에 비중 10%, 상승 여력 그리고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글 남겨주셨습니다. 김태혁 전문가님. 자, 일단은 상승 여력보다는 이제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에 그래픽 관련주로 뜨게 되면서 사실상 5,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왔다가 조정을 계속 보였던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5,0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보인 후에 돌파를 하자마자 7,4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그나마 조금 이제 5,500원대 약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 중이시긴 한데 사실상 떨어질 때도 결국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술적 반등 이후로 올랐다가 반등 주고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이제 5,0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본전 부근에서라도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9일제지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를 보게 되면 사실 테마성 종목으로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9일제지 실적 보시게 되시면 영업이익이 4억, 3억, 1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런 종목이, 이런 회사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되게 비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5,000원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손절 의견 드리고 5,000원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온다. 우리가 나올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게 되면 5,500원대 부근에서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 네, 최고의 종목만 언선에서 선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슈퍼스타 킹 이어가겠습니다. 수익률부터 체크해 볼까요?